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입에서 경찰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최근에 경찰대학이 이제 올해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모집 요강이 또 발표될 즈음에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1일 날 시험을 치잖아요. 그때까지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오늘 또 이렇게 모집 요강부터 해서 좀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뭡니까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모집 요강을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모집 요강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한 번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야. 그죠? 근데 되풀이해서 보면서 확실하게 그 일정 같은 것들을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모집 정원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맞죠? 일반 대학생 25명, 재직 경찰관 25명. 그래서 총 5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가 쌓인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경쟁률이 30.3대 1이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죠? 그죠? 우리는 일반 대학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대학생의 평균 경쟁률이 그죠? 52대 1이었다라는 거. 이거 타 대학의 편입학 경쟁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52대 1이라는 요 수치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면은, 그죠? 충분히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경쟁률이죠. 그래 되고, 전반적으로 또 보면은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원서 접수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됐죠? 8월 말에 시작이 된다 그러죠?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8월 말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 시험이 최종 합격까지 얼마나 걸리죠? 됐죠?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필기 합격이겠죠. 됐죠? 그렇지만 필기 합격을 여러분들은 전제로 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필기 합격 이후에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면접이나 체력이나 그죠? 적성 검사에 대한 대비들, 맞죠? 그런 것들도 머리에 그리시면서 지금 따라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할 때 또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또 챙겨 놓으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모집 요강을 대충 보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허둥지둥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딱 봐서 머릿속에 딱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맞죠? 그려져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1차 시험은 11월 11일 날 되겠죠.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알고 있죠. 그죠? 영어하고 논리, 언어 논리가 그죠? 뭡니까? 각각 뭐예요? 이렇게 60분, 60분인데 따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죠. 됐죠? 2시간 동안에 두 과목을 동시에 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어느 맞죠? 학원에서나 그런 이야기 하죠. 전략이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언어 논리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어는 40문제에 됐죠? 뭡니까? 배점이 2.5점이고 언어 논리는 25문항인데 배점이 4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 논리에서 뭔가 고득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죠? 뭐 올해 또 보면 영어가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알겠죠? 빠르게 어쨌든 영어를 맞죠? 짧은 시간 내에 풀고 언어 논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고 1차 합격자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체력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또 적성 검사, 면접 시험까지, 그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작된 시험이 12월 말까지 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짧은 텀 속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뭡니까? 이미 계획이나 준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고 다시 필기 시험을 한번 본다면은 그래요. 영어는 그죠? 요 지금 배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휘 한 문제도 2.5점이고 독해 한 문제도 2.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뭔가 고른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되고 이런 게 지금 딱 따지고 보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죠. 알겠죠? 편입 시험은 배점이 달라요. 당연히 논리나 독해처럼 맞죠? 뒤에 긴 지문으로 따라 나오는 문제들의 배점이 더 높죠.
앞에 나오는 어휘나 문법은 배점이 그죠? 뭐 1점, 1.5점 이렇게 나오는데 됐죠? 배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경찰대 편입 영어는 어떻다고요? 공무원 시험이 이렇단 말이에요. 배점이 딱 균등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게 이런 배점에서 또 드러납니다. anyway,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모집 요강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알겠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겠죠? 미리 좀 꼼꼼하게 반복 숙지를 해서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찰대 편입 기출문제를 또 간략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출제 예상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미 경찰대 기출문제는 그죠? 11월 달, 작년 11월 달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12월 달부터 또 준비를 해가지고 1월 달에 아예 정규 수업에서 경찰대 기출 분석 특강을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렇죠. 풀세트, 한 세트 전체 경찰대 편입 영어 기출문제 분석이, 맞죠? 해석이 돼 있는 게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해설 강의가. 그죠? 그렇게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각 영역별로 나눠서 영역별 유형 분석과 그리고 그 영역별 유형에 대한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도 1월 달부터 방향을 딱 잡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업을 해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좋죠, 이제는. 작년에는 막연했어요. 알겠죠? 시험이 뭐 아예 없었던 시험이 이제 생겨난 거니까 처음 치는 시험이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됐죠? 뭐 한 번이긴 하지만 작년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죠? 처음부터 방향을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습 전략 특강도 했었고 심지어 출제 소스까지도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하면서 됐죠? 유사 문제, 동형 문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느리게 다시 푸는 기출문제 풀이 특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설 강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는 걸로 끝나는 맞죠? 그런 수업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분석이나 출제 소스까지도 알겠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오시면 이거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맞죠? 뭔가 이렇게 좀 맞죠? 정리가 됐던 걸 한번 본다면은 맞죠? 작년 기출문제 이제 그죠? 작년 기출문제 하나만 보면 그렇죠? 어렵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알겠죠? 어렵지 않은 기본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보면은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전체적으로 그 뭡니까? 그죠? 합격자들의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봐서 알 거예요. 그죠? 보면은 언어 논리보다는 언어 논리보다는 경찰 영어가 훨씬 더 보면은 어때요? 커트라인이 높았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된 친구들은 고득점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맞죠? 기본 유형의 문제들이 따라 나왔어요. 늘 보면 탑7하고 비교를 하는데 탑7의 수준보다도 퀄리티는 낮았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죠. 됐죠? 탑7하고 유형이 달랐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유형이 다른 게 아까 앞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습니까? 됐죠? 단순한 편입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출제 경향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아까 점수 배점에서 딱 봤듯이.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여기에 나오네요. 낯선 유형들. 맞죠?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편입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형들. 됐죠? 글의 논리성은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나오는데 어떻죠? 타 대학에서는 많아봐야 3문제, 4문제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11문제가 나왔죠. 됐죠? 그리고 생활 영어는 드물어요. 알겠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도 한두 대학에서만 나오죠. 다른 편입 영어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페어링 문제나 정비문 문제는 됐죠? 이거 공무원 시험에나 나오는 겁니다. 됐죠? 편입 영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됐죠? 뭐 일부 대학에서 정비문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따라 나오는 수준밖에 없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따라 나오는 출제 경향하고도 달라. 이런 게 이제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요.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1월 달에 이제 뭡니까? 요거 기출 분석하면서 일일이 영역별로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 놨습니다. 그죠? 그래 놨는데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냥 일반 편입의 출제 유형하고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됐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유형하고 유사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수업하면서 나눠주는 자료가 알겠죠? 공무원 기출문제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에. 알겠죠? 그러니까 정비문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짧은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에 따라 나온 건 어때요? 정비문 문제 따라 나온 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됐죠? 어디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알겠죠? 됐죠? 그 유형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형이 지금 보면은 단순한 일반 편입하고 다르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내년 시험에는 분명히, 맞죠? 출제 문항수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알겠죠? 저희 그 기출문제 풀이해 놓은데도, 그죠? 그 뭡니까? 기출문제 풀이를 해 놓은 그 동영상에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됐죠?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납니다. 되겠죠? 뭐 경찰대 또 관계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요. 알겠나? 편입시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뭔가 올곧은 편입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알겠죠?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문제 구성 같은 게 그랬다란 말이죠. 지문을 이렇게 또 선택해 온 것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항수의 변화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과로 또 나온 게 있죠. 언어 논리하고 보면 커트라인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언어 논리는 쉬워질 가능성이 있고, 알겠죠? 이제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니까 두 과목에. 됐죠? 그래서 경찰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이제 됐죠?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거 난이도 높이는 거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요거 한번 볼래요? 전체적으로 저희 보면은 요래 놨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문항 구성이에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작년에 학원에서 쳤던 학원 모의고사의 문항 구성이 이랬습니다. 1년 내내 쳤던 학원 모의고사의 문항 구성이. 뒤에서 보겠지만 풀셋 모의고사를 작년에는 5월 달부터 맞죠? 계속해서 쳐왔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풀셋 모의고사의 됐죠? 문항 구성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쳤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없죠? 됐죠? 그죠?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났죠. 됐죠? 글의 논리성이 한 6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1문제나 따라 나온 거. 요 정도고. 하겠죠? 페어링 문제가 맞죠?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거. 뭐 저 정도. 하겠죠? 그거 빼놓고는 거의 뭐 보면은 같죠?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별로 힘든 거 못 느꼈어요. 실제 시험이 학원 모의고사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려워질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됐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내용 일치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알겠죠? 글의 논리성 문제는 줄어들 거고. 알겠죠? 되겠죠? 내용 일치 문제나 페어링 문제도 조금 좀 문항수가 적은 편이긴 한데, 알겠죠? 페어링이나 내용 일치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날 겁니다. 됐죠? 그냥 간단하게 내용 일치만 한번 봅시다. 이 문항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맞죠? 뭡니까? 그죠? 그 한 세트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가? 예, 올라갑니다. 됐죠? 내용 일치 문제 저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문제 풀어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됐죠?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의 문항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타 대학의 그죠? 뭡니까? 타 대학의 그죠? 이 편입 문제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이 너무 적어요. 내용 일치 문제 2문제 나온 게. 되겠죠? 타 대학에서는 내용 일치가 주력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늘어나면서, 알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죠?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담감을 느끼게, 알겠죠? 그렇게 문항 구성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원하고 동일한 모의고사, 맞죠? 그러니까 학원의 모의고사하고 동일한 형태로 출제가 돼서, 됐죠?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맞죠? 부담 없이 쳤는데,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치게 될, 맞죠? 올해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맞죠? 알겠죠? 이렇게, 맞죠? 문항수가 변할 것인지를 뭔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놔야 되겠죠? 요 세트가 또 반영이 될 거예요. 올해 기출 이제 치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학원에서 치게 되는 모의고사에서는 요 문항 수대로 또 맞죠? 계속해서 모의고사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해커스 편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찰대 편입 영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맞죠? 구체적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커스 경찰대 편입 영어의 그쵸? 컨셉이 맞죠?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이걸 한번 보세요. 그죠? 오직 해커스 편입에만 있어요. 맞죠? 타 학원에는 없습니다. 그죠? 뭐 국내 유일의 경찰대 편입 영어 전문 강좌가 맞죠? 있는 학원은 오직 해커스 편입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됐죠? 경찰대 편입만을 위한 완벽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봤지만 학원 모의고사가 그죠? 실제 기출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단일 캠퍼스 최다 맞죠? 필기 합격자가 10명이 배출이 되기도 했던 이런 좋은 성과도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길지도 않은데, 그죠? 됐죠? 그래서 경찰대 편입 영어 전문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학원이고, 맞죠? 경찰대만의 완벽한 컨텐츠, 맞죠? 경찰대만을 위한, 맞죠? 완벽한 컨텐츠가 준비된 학원, 맞죠? 그게 해커스 편입의 경찰대 편입 영어반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작년부터 뭡니까? 내가 떠들어댔던 거야. 자랑해댔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컨텐츠를 완벽하게 작년부터 지금 맞죠? 어떻습니까? 이 경찰대 편입 영어만을 위해서 맞죠?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험도 안 친 상황에서 맞죠? 하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아까도 봤지만 거의 기출하고 동일한 문항 구성에 맞죠? 모의고사를 만들어냈던 것부터 해서 됐죠? 다 이게 컨텐츠의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 됐죠? 해커스 편입의 컨텐츠의 특징 한번 보시죠. 됐죠? 전체적으로 경찰대 입시 영어, 경찰 공무원 영어, 맞죠? 그 다음에 경찰대 맞죠? 편입 영어. 요 됐죠? 새 뭡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역시 올해도 됐죠?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수업 자료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자료, 맞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핸드아웃까지 됐죠? 부교재까지 알겠죠? 작년보다 2배 더해요. 알겠죠? 작년에 쌓았던 데이터를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올해 기출 유형하고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됐죠? 그래서 작년보다 2배 더 많이 지금 맞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은 요거죠.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됐죠? 컨텐츠 팀이 만드는 컨텐츠가 있고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크로스 체킹하게 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만드는 컨텐츠와 컨텐츠 팀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오버랩이 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맞죠? 대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텀을 두고 접해 볼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경찰대 입시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은 기출문제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타 대학의 편입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맞죠? 뭡니까? 이제 뒤섞여서 맞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하고 동일 유형의 맞죠? 문제들만 딱 이렇게 추출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동일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놨고, 그래 되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재, 수업을 하는 교재, 그 다음에 핸드아웃,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같은 문제가 텀을 두고 반복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됐죠? 그러니까는 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맞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됐죠? 이거 콘텐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할 텐데 의도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크로스 체킹이 되게. 이유는 너희들을 못 믿어서. 한 번 본다고 들어가나 머릿속에? 아니죠. 됐나? 되풀이해서 이걸 지금 반복이 되면서 되풀이를 통해서 뭔가 반복 숙지가 될 수 있게.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고요. 유형에 대한 적응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풀어봤던 문제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크로스 체킹이 되게. 맞죠? 그렇게 해놨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알겠죠? 컨텐츠가 이만큼 풍부해졌어요.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맞죠? 이제 시험을 한 번도 치지 않은 상황이 되나서 분량이 적었었는데 작년에 썼던 컨텐츠를 맞죠? 어떻습니까? 이제 누적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알겠죠? 기출문제하고 유형이 달랐다면 맞죠? 다 버려야 되는 컨텐츠였겠지만 알겠죠? 작년에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습니다. 정규 교재, 그 다음에 매달 부교재가 또 출간이 되고 있죠. 부교재, 저거 가지고 수업해요. 두 개 가지고 정규 교재, 부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풀 수 있는 문제집들까지 알겠죠? 이래서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는 오직 경찰대 편입만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전문화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를 살펴봤으니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기출문제 분석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됐죠? 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떤 순서대로 어떤 프로그램대로 또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될런지 그죠? 그거를 또 간단하게 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해커스 편입의 경찰대 편입 영어의 수업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아까도 봤지만 한 달 내내 기출문제 분석을 하죠.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에 근거해서 완벽한 출제 소스들을 맞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출제 소스들까지도 공략을 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야 되고 타 학원하고 비교를 해드리죠. 타 학원보다 수업 시간이 짧아요. 이게 또 메리트죠. 알겠죠? 그러니까는 많이 한다고 이게 느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학습 효율의 어떤 극대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이따 뒤에 보겠지만, 됐죠? 시간이 적다고 해서 적은 양을 다루는 건 아니다. 알겠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맞죠? 뭡니까? 됐죠? 컨텐츠들을 소화해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됐죠? 그 가이드를 잡아주는 수업은 길 필요가 없죠. 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 됐죠. 다른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내지 16시간 준비를 하는데, 알겠죠. 그거보다, 맞죠. 보면 수준이 더 높은 경찰대 편입인데, 그죠. 수업은 6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됐죠. 하지만 어때요? 전략적으로, 맞죠. 유형 공략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알겠죠. 교재나 모의고사도 전부 다 모의고사식으로 알겠죠? 유형에 대한 적응에 포커스를 맞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유형 공략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뭔가 실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됐죠? 그래 돼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요새 또 요게 또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요새 좀 보면은 그죠? 포커스가 맞춰지는 데죠? 알겠죠?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러닝메이트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어요. 그죠? 어휘하고 문법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효율적인 암기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적해서 되풀이하는 작업들. 알겠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러닝 배우는 걸 옆에서 내가 거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배우거든.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요 방법이 맞죠?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러는데 논리하고 독해에 포커스가 가져야 되죠. 됐죠? 공부하는 포커스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어휘나 문법 암기하는데 시간이 맞죠? 오래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겠죠? 그래서 이거 짧게 같이 모여서 빠르게 외우고 됐죠? 또 반복해서 외우고 누적해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 러닝메이트까지 됐죠? 뭐 이건 보면 그렇다. 1월 달부터 맞죠? 여러분들 시험 치는 11월 달 맞죠? 시험 치는 그 주까지도 계속 할 거예요. 이 러닝메이트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많은 양의 암기 내용들을 맞죠? 딱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요걸 하면서 됐죠? 역시 또 그죠? 공부하는 시간을 맞죠?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딱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또 프로그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르죠? 이게 그냥 1년 컬이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어.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올해는 딱 체계적으로 보세요. 기본 교재부터,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그죠?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영역별로 또 나눠서,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
기획, 특강, 컨텐츠까지. 그죠? 하겠죠?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빵빵하게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그램대로 이미 5, 6월 달까지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됐죠? 7월 달, 8월 달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제 7월 달부터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심화 단계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됐죠? 교재는 레벨별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죠? 심화 단계의 수업을 따라오게 될 건데 앞에 요 수업을 안 들어서 맞죠? 좀 부족한 친구들 됐죠? 학원에 오면은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5, 6월 달 수업까지도 그냥 무료로 동영상으로 제공해 주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 되고 어휘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됐죠. 뭐 기출 문제 분석은 이미 1월 달에 했고 됐죠. 어휘도 지금 책을 이미 3권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외웠던 거 다시 반복할 거예요. 됐죠?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까지. 알겠죠? 4개월 동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러닝메이트 활용을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 되고 문법이나 논리나 독해도 지금 보면은 맞죠? 하겠죠? 월별로 딱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맞죠? 따라 올라왔죠? 문법도 이미 알겠죠? 문법 이론에 대한 맞죠? 정리가 3, 4월 달에 됐는데 저 동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론 정리가 딱 돼야 되죠. 문법도 보면 그렇죠. 시간을 이거 오래 끌 게 아니에요. 빨리 보고 문제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알겠죠. 이론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친구들 동영상 제공될 거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논리하고 독해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지난 5월 달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업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수 있게 해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7월 달에 들어오셔도. 알겠죠? 됐죠? 그래 되고 뭐 양이 안 많아요.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을 막 이렇게 뭡니까? 오래 끄는 게 아니고 아까도 봤잖아요. 앞쪽에. 일주일 내내 하는 수업이 다 합쳐봐야 6시간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금방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래 되고 모의고사는 지금 맞죠? 풀셋 모의고사를 또 역시 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해서 쭉 따라 나오는데 매주 한 세트씩 여러분들이 맞죠? 60분 맞죠? 40문항의 모의고사를 계속 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시험 쳐보면 알 거예요. 기출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됐죠? 모의고사의 퀄리티를 딱 기출 수준에 맞춰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풀셋 모의고사를 또 매주 치고 여러분들도 뭡니까? 그죠? 실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알겠죠? 이번 주도 그랬는데 저 모의고사 치고 나면 친구들이 상담하러 와요. 됐죠? 자기가 친 것이 맞죠? 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죠? 뭔가 부족한 부분 알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풀이 전략에 있어서 맞죠? 뭔가 상담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알겠죠? 바로바로 또 찾아와서 나하고 상담하면서 또 나의 가이드를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은 맞죠? 이 모의고사에서 얻는 게 또 꽤 크다.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형 적용이 빨라질 수가 있죠. 됐죠? 그러니까 긴장해서 딱 풀잖아요. 모의고사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유형에 대한 흡수를 또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기획특강이나, 그죠? 기획특강도 보면은 뭐 기출특강, 문법, 그 다음에 논리문제, GRE, SAT 퀘스트 요것도 했는데, 그죠? 요거나, 그 다음에 또 독해, 유형별 독해에 대한, 맞죠? 말 그대로 원타임이에요. 1시간 만에 딱딱 끝내는, 맞죠? 그런 또 기획특강도 준비가 돼 있고. 됐죠? 컨텐츠는 이미 경찰 공채, 경찰대 입시, 공무원 기출문제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핸드아웃 자료를 꾸준히 여러분들 보라고 매주 주는 자료인데, 알겠죠? 요것도 또 내년 되면 이제 또 책으로 만들어질 거야. 부교재로.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요것도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는 게 있고, 됐죠?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최근 편입 기출 문제들. 알겠죠? 됐죠? 아까도 봤지만 탑7하고 맞죠? 보면은 좀 유형은 다른 게 있지만 또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많거든요. 탑7의 좋은 문제들. 됐죠? 편입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주로 탑7의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죠?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됐죠? 학생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아요. 알겠나요? 수업 끝나고 잠깐 하는 맞죠? 뭡니까? 암기 루틴인데 이 러닝 메이트를 통해서 그죠?
안정적으로 뭔가 암기해야 될 것들을 같이 외우고 가는 과정까지 됐죠? 단단하게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하반기 수업 시간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딱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소화합니다. 알겠죠? 많은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거를 됐죠? 짧게 딱 6시간 동안 됐죠? 월수 요렇게 지금 딱딱 3시간씩 나눠서 됐죠? 하겠죠? 6시간 동안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5, 6월 달의 시간표입니다. 풀셈 모의고사를 치는 날이 있다. 그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딱 1시간 더 일찍 오는 거예요. 2시부터. 알겠죠? 1시간 동안 모의고사 치고 알겠죠? 실제처럼 OMR 작성해서 제출하면 됐죠? 해설지 주고 맞죠? 그렇게 해서 됐죠? 모의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됐죠? 교재 1시간 하고 이제 논리 2시간 됐죠? 논리가 3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또 GRE SAT 퀘스트 이게 또 논리 수업이기 때문에 됐죠? 5, 6월 달에는 논리 수업이 3시간 맞죠? 독해 2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각 또 교재가 딱딱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들이 딱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딱 이렇게 뭡니까 예복습하기에도 맞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각각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어휘문법 러닝메이트는 이렇게 됐죠. 지금 벌써 이제 됐죠. 6개월째인데 1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요 러닝메이트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심화반으로 넘어가면은, 맞죠? 보세요. 6월 달하고 한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논리 수업이 이제 2시간으로 줄어들고, 수요일은, 맞죠? 전체가 다 독해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5월 달부터인데,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논리하고 독해 수업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휘하고 문법이 부족한 게 있을 텐데 알겠죠? 그건 하고 나면 다 커버를 해드린다고요. 그러고 매주 이렇게 2번씩 또 뭡니까? 러닝메이트 하면서 같이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힘들 거 없을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학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하시면 한 달 정도면 금방 따라가실 겁니다. 그래 되고 보는 김에 9, 10월도 한번 보시죠. 9, 10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고 해설 강의를 하는 수업으로 2번의 수업이 다 진행이 됩니다. 월수 모두 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 되고 단순하게 모의고사만 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뭡니까? 저희 모의고사 치기 직전에 짧게 30분이지만 뭘 하느냐 하면 유형 공략 원포인트 특강을 합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했던 건데 됐죠? 각각의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출 유형이죠. 기출에 따라 나오는 세부 유형 한 가지씩을 딱딱 잡아서 그걸 특징적으로 맞죠? 어떻게 공략을 해 들어가는가? 그 방법을 정리해 주는 수업까지도 같이 진행이 될 거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하겠죠? 단계별 모의고사 시간을 단축을 시켜 나갈 거예요. 지금은 1시간으로 합니다. 이 조만간에 다른 학원도 따라하지 싶은데. 알겠나요? 그죠? 시간을 단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1시간을 주지만 55분, 50분, 가능하면 45분 단계까지도 땡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영어 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놔야 됐죠. 언어 논리에 맞죠. 올인을 할 수가 있지. 됐죠. 영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맞죠. 아마 여러분들이 쳐보면 알 거예요. 체감 난이도는 여전히 언어 논리가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돼. 맞죠? 어려운 시험이니까 됐죠? 영어 시험 이렇게 치는 시간을 줄여서 언어 논리에 맞죠? 더 끌어다 쓸 생각을 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준비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모의고사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 이렇게 모의고사들 쭉 따라오다 보면은 됐죠? 적응 숙달이 돼서 맞죠?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울러 보면 그렇죠. 타 학원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알겠죠. 뭐 아까도 봤지만 모의고사 기출 문제, 모의고사 작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던 모의고사 문제집도 있고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도 1년 내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됐죠. 모의고사가 1년 내내 있는 겁니다. 1, 2월 달만 일부러 뺐어요. 이제 적응하라고. 근데 하프 모의고사부터 쫙 다 있었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확실하게 모의고사로 단련이 되어져서 또 유형에 적응하는 것도, 그죠? 됐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갈 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하고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7, 8월 신규생들을 위한, 맞죠? 특별한 혜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쪽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휘하고 문법은 기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챙기는 것들이 지금, 맞죠? 7, 8월 달에 그걸 챙기는데, 맞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됐죠?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5, 6월 달부터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논리하고 독해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7, 8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앞에 5, 6월 달에 했던 정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하고 독해는 바로 여러분들이 학원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게, 학원 커리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릴 거고, 문법 이론은 맞죠? 또 이렇게 짧게 2달 동안 했던, 그죠? 24시간 정도 길이에, 맞죠? 최단기 문법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것도 또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 되고, 어휘는 걱정하지 마세요. 늦게 시작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러닝메이트로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죠?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러닝메이트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휘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휘 문법 커버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논리나 독해도 됐죠? 따지고 보면 5, 6월 달에 첫 시작했던, 맞죠? 진도부터 딱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첫 진도부터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도, 맞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지만 학원에 오시면은 4주 동안 이렇게 또 수업했던 동영상이 또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테니까, 요것도 뭡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내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꼼꼼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수업도 또 따라, 맞죠? 오시면은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7월달, 8월달에 준비를 하더라도, 맞죠? 크게, 맞죠? 뭔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알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뭡니까?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게, 맞죠? 미리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하고 분명히 격차가 나겠죠?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십시오. 알겠죠? 전문화된 컨텐츠가 있고 전문화된 강좌가 있는, 경찰대 편입 전문 강좌가 있는, 저희 해커스 편입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대학교 편입학을 결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언어논리 파트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마음과 이 결심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저희 해커스가 가장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살짝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응시원서 접수부터 시험 일정 그리고 최종 합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스케줄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한번 보시면 당장 8월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약간 위기감과 조급함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근거 없거나 또는 그냥 무한의 불안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고요.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이 시기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저희 해커스에서는 이 모든 서류 관련 업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시스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일정입니다. 필기시험은 11월 11일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11월 두 번째 토요일에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험 과목은 역시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두 과목이죠. 영어와 언어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어는 40문항, 언어 논리는 25문항입니다. 각각은 모두 다 60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당 배점이 꽤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2.5점도 크기는 한데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당 무려 4점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고치의 정답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틀리는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를 틀리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에 바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그렇죠. 신체검사와 면접으로 이어지는 고난도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난해 언어논리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방향성을 확정해야 될 테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작년도 언어논리 문항을 그냥 문제의 문장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글에서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독해와 관련한 능력이 사실상 경찰대 언어 논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능력이다라는 점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시험이 원하는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든가 다음 대화라든가 다음의 논증, 다음의 글 역시 우리에게 대부분의 문제는 독해력을 묻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그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수준에서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깊이 있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담백한 독해가 제시문의 길이나 제시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독해의 과정에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셨다 하더라도 이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 한국 사람인데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해 문항은 그래서 총 20문항 정도, 25문항 중에서 20문항 정도가 바로 이 독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독해력, 즉 탁월하고 변별이 있는 독해력을 갖추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을 읽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완벽하고 충분하게 갈라내는 수준의 독해력이라는 것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능력을 완벽하게 기르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시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과학 여러 분야의 글들이 나와 있고요. 문항별로 따져보자면 이 정도의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글이 여러분들을 더 괴롭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라 하더라도 그 제시문의 정보량이라든가 그 제시문의 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분야에서는 자연주의, 행위의 판단 기준, 그리고 검사의 오류라든가 수리기사의 역설이라든가 이러한 논리학과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여러 테마들이
제시문으로 출제되었고요. 또한 사회 파트에서는 범죄 예측 모형이라든가 또는 적정 항공료에 대한 논의라든가 왼손잡이의 연구와 관련한 사실 사회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여러 세부적인 영역에서 제시문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생물이라든가 천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상대적인 어떤 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시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더라라는 것. 생물학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기는 한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분야와 길이와 난이도와 무관하게 어떤 텍스트든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논리문항이 5문항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발문만으로 이 문제가 논리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9번 문항 같은 경우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 다음의 정보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 이런 거 골라라 라는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뭐 약간의 지금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전형적인 논리 문제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 문제의 난이도가 결코 낮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시험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7급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험의 난이도가 우리 시험 공부의 난이도와 또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찌됐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문제로 볼 수 있는 논리 문제들이 5문항 정도 출제되었고요. 또한 논리 퍼즐 같은 문제들도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왔으나 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어가면서 뭐 좀 그려가면서 풀었을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논리 퀴즈 형태로도 출제되었는데요. 보시면 전형적인 그렇죠. 참거짓을 밝혀라, 논증해내라 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PSAT 공부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생소하고 낯설어서 조금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정답이 굉장히 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독해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크게 힘들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정복 불가능한 문제 유형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정말이지 기초적인 개념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 익히고 적용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셔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의 공부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전적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언어논리의 전략적 접근은 바로 이겁니다. 만점 전략이 아닌 1등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작년 예비문항, 예제 문제들을 봤을 때 사실 경찰대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증, 고민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경찰대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뭔가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대단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독해 문제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많은 정보량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게 만들어 놓은 이런 오히려 문항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논리 문제들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문제들,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능수능란하게 풀어내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언어논리 합격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뭐 40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0점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험이 조금 아쉬운 구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뭔가 우수한 학생들을 적정 수준에서 잘 변별해내는 것이 좋은 시험의 조건일 테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어찌됐건 이와 같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전략, 바로 1등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맞는 전략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내고 가능한 선에서 안 틀리는 전략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변별력을 추구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독해 체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글을 읽더라도 내가 뭐가 이해가 되고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되는 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가꾸어 내셔야 할 독해 체력이라는 건데요. 모든 글의 내용을 다 읽는 족족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배경 지식을 완벽하게 쌓아 놓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많은 분야의 글들이 익숙해지게끔 사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독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일단 그리 길지 않고요. 그와 같은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관된 방법으로 독해 연습을 반복하셨을 때 그것이 1000개, 10,000개의 독해 제시문을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독해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하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변별 능력을 갖추고 온전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읽어내는 훈련과 연습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강력한 독해 체력 기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해 문제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논리의 기본 체력입니다. 앞서도 확인하셨다시피 5문항 정도의 논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5문항 다 맞고 완벽하게 100점 받아서 수석 입학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꿈꾸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험에서 수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저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해서 상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한두 문제 못 풀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 문제를 얼마나 핸들링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대적인 위치는 얼마든지 좋은 지점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논리의 기본 체력을 꼼꼼하게 다져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정교한 개념 정리와 철저한 확인 학습, 그리고 완벽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저희 해커스가 지금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개념 정립을 일관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관리 감독 받을 수 있게끔 완벽한 시스템 갖추어 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PSAT, 리트와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완벽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독해 연습할 수 있게끔 공식과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습지, 활동지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급 배경 지식 분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 여러분들의 자투리 시간을 보다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해커스에 합류하셔서 남아있는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최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해커스 언어 논리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 7월에는 역시 유형별 문제풀이 접근법 연습하도록 하겠고요. 8월, 9월에 중난도 모의고사, 9월, 10월에 고난도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초 개념과 유형별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와 강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배웠던 기초 개념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수 있게끔 충분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 상태라면 저희와 함께 좋은 커리큘럼으로 최적의 공부를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편입은 인문계 최상위 대학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죠. 이 카드가 작년에 갑자기 우리 앞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상위권 학교라고 한다면 논술 준비를 바탕으로 한 연고대 편입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경찰대 편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로망이나 소망 중에 하나였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결코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100%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실 수 있는 환경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것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행운으로 여겨주시고 그에 맞는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결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대 편입은 도전하는 순간 가능성이 생기죠. 이 말은 도전하기만 하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해커스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